세무사 개업 시즌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다시 바쁘게 일을 해야 할 시기인데요. 딱 3반기까지만 일하고 개업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계시는 세무사님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걸 정말 마음먹고 개업으로 실행에 옮기는 분들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가끔씩 스스로가 답답하다고 느끼실 때도 있을 텐데요. 의사결정이라는 게 원래 어렵습니다. 인생을 뒤바꿀 결정이란 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는 일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는 것도 책임져야 할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를 잘 알고 움직이는 게 진짜 삶의 기술인데요. 이런 건 학벌이 좋다고 전문자격사 자격증이 있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은 하고 못한 사람들은 못합니다. 의사결정을 결심만 하고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 진도가 한 템포씩 계속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도 계속 더 커져만 가죠. 왜일까요? 어떤 환경에서든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함정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함정들을 알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채 계속 결정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무사님이 개업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은 전문성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조금만 더 이력을 쌓고 나면, 조금 더 내 고객을 확보하고 나면, 조금 더 실력을 쌓고 나면 개업했을 때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거란 막연한 믿음이 의사결정을 방해하죠. 하지만 실력을 쌓는 것과 개업을 해서 잘 자리를 잡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련해서는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도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는 또 있습니다. 바로 업계 관리인데요. 세무업계는 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신고기간이 몰려있는 상반기에는 되도록 자리를 지켜주는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회사를 박차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소죠. 하지만 세무사님이 바로 개업을 하는 거라면 굳이 회사 사정을 봐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국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는 그 마음이 개업을 계속 미루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세무사님들은 어떤 결정을 할까요? 실력을 더 갖추면 달라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몰두하게 됩니다. 실력을 갖추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세무법인들 중 상당수는 성과제이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유능한 사람들 사이에서 성과를 내려면 그만큼 나를 더 갈아 넣어야 하고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와 일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세무사 개업과는 멀어지게 되죠. 왜일까요? 개업할 만한 전문성이라는 게 매우 모호해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요. 그 기준이라는 게 경력 몇 년 이렇게 수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표로 했던 경력을 채우더라도 마음으로 정말 되겠다 싶지 않으면 결정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고요.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일하는데 쏟아붓기 때문에 그 기준을 판단할 여력도 쉽게 나지 않습니다. 결국 좀 더 전문성을 키우자는 쉬운 선택으로 도망치게 되죠. 그렇습니다. 쉬운 선택입니다. 실력을 키우자는 결정은 누구든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세무사님이 직업적인 한계를 벗어나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면 그 쉬운 선택지에서 벗어나 다른 의사결정을 해내야 합니다. 여기서 직업적인 한계란 무엇을 뜻할까요? 세무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직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한계, 바로 시간의 부족입니다. 세무사를 포함한 전문직분들은 야근이 잦습니다. 업무 환경 자체가 야근을 어느 정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비교를 받고 실적을 내려면 그만큼 더 많은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페이를 더 많이 받고 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높은 평균대에 길고 가느다란 줄 위를 걸어다니는 기분을 자주 겪으실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나를 증명해야 나의 쓸모가 생긴다는 강박감이 숨을 턱턱 막히게 하죠. 그렇게 시간을 더 쓸수록 나를 돌볼 시간은 줄어들고 가족과 친구, 연인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삶이 조용히 침몰해 가고 있는 세무사님들 많습니다. 여기서 한번 세무사님께 되묻고 싶습니다. 세무사가 되신 이유 중 상당수는 안정적인 삶에 대한 욕구 때문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매우 가혹합니다. 이걸 어떻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만 쏟아야 되는 삶이라면 높은 페이를 받고 있더라도 안정적인 삶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경제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선 내가 시간을 덜 써도 돈을 더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을 키우자는 목표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이 끊임없이 일만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이 높은 분일수록 자신 대신에 일해줄 수 있는 세무사를 구하기가 어렵고요. 설령
구하더라도 그 세무사님이 세무사님을 위해서만 일해줄 보장도 없습니다. 전문성을 키우면 키울수록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내 시간을 더 많이 써야 한다는 직업적인 한계, 상위 근로자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세무사 개업을 잘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문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개업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굳이 일하지 않더라도, 내가 굳이 영업을 뛰러 가지 않아도 돈이 벌리는 구조를 만드는 게 세무사 개업 성공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알리고 일거리가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 세무사님 혼자서 세일즈를 하는 건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몸은 하나고 시간도 24시간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일즈의 한계를 뛰어넘어 마케팅과 브랜딩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이 바로 블로그를 포함한 미디어 활용 기술입니다. 높은 전문성을 가진 장인으로서가 아니라 돈은 물론이고 시간의 자유를 얻는 삶을 꿈꾸신다면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